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 수익 투자자입니다.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저와 성향이 맞는 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마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간 무슨 의미인지 공감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수익을 내다가도 금방 까먹으시는 분, 시장의 타이밍을 잘 못 맞히시는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보고 이후 저의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수익을 꾸준하게 내기 시작한 계기. 아무리 수익을 내도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오르내리는 주가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건 올바른 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투자와 삶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투자의 마음이 편안한 투자가 오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바심 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꾸준히 내기 시작한 계기를 말해보려 합니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점들이 오르내리며 파동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생물체 같습니다. 사람들은 심리로 오르고 내리고 유동성에 의하여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평가되고 저평가된 종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수익을 꾸준히 내기 시작한 계기는 저도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과 시간을 내려놓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과 시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저평가된 종목도 오랜 시간 횡보할 수 있고 더 이상 오르기엔 너무 올랐다 싶은 종목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수익률과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만이 시장에서 내가 선택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목의 비중,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비중, 아무리 고점에 들어가도 몰빵이 아닌 비중 조절하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한다면 크게 다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자의 성향과 고점에 들어갈 일도 없죠. 그렇게 보면 비중의 조절만으로도 리스크는 작아집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는 것도 통으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령 삼성전자를 고점에 매수했어도 고점 몰빵이 아니고 첫 매수를 비중 적게 들어가고 상승 하락에 따라 분할 매수 매도를 통해 비중만 조절해주면 심리적으로 쫓기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고점에 몰빵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저점에 전부 손절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시장에서 내가 선택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비중입니다. 어떤 종목에 어떤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가는 게 투자가 아닐까요? 오르는 시점을 맞추려 하고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 하는 것은 홀짝 게임, 도박일 뿐입니다. 오르고 있으면 오르고 있는 대로, 내리고 있으면 내리고 있는 대로 내가 세운 원칙과 경험으로 분할 매수 매도로 비중을 적당히 조절해 주어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투자에서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어느 특정 시점에 몰빵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홀짝 게임이죠. 심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심리가 안정돼야 투자와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천천히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률과 시간이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편안한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을 바로 알고 인내할 수 있는 심리를 더 단단히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투자금은 점점 불어나 있게 됩니다. 물론 수익으로 계좌가 불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몇백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하다가 몇천만 원이 되고 결국 몇 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투자금을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투자금의 인계치, 즉 그릇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가장 쉽게 자신의 그릇, 인계치를 아는 방법은 투자금의 손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내가 몇백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급등락하는 주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면 몇천만 원으로 투자금이 늘어났을 때 자꾸 주식세를 확인하고 쓸데없이 종목 뉴스에 귀 기울이게 되고 급기야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에이, 가치 투자를 하면 그런 거 없어요. 단타를 하면 그런 거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투자 스타일이 어찌 되었든 이런 경험을 꼭 해봐야 자신의 투자 그릇과 임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억 정도의 금액이 제 임계치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금액을 이분의 말처럼 분할로 대응하게 된다면 놀랍게도 시장에 좀 더 유연해지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마음 편해지는 만큼 수익적으로는 안 좋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시드가 적을 때 소수의 종목을 적시적소에 매수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빠르게 시드를 늘릴 수 있다는 거에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드가 커질수록 적재적소에 대응은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 더 많은 변수의 요인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베팅,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꼭 습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